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과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28쪽 되겠습니다. 제목은 원소들의 주기성. 자, 이제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고 그 우주에서 원소들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배웠었고요. 그 원소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소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배워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28쪽 보면 헬륨과 구리, 산소, 황, 금, 철 이렇게 6가지 원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원소들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체인 애들, 고체인 애들,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애들, 이렇게 한번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보면 원소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29쪽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소와 주기율표. 원소는 무엇이고 이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주기율표라는 거에 대해 들어가게 됐나를 배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를 한번 쭉 본인 스스로 조용할 때 읽어보는 겁니다. 교과서를 읽으면 머릿속에 딱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원소가 뭔지는 알아야죠. 자,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원소도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은 특징이 똑같잖아요. 다른 특징이 없죠. 걔네들은 물질이라고 볼 수 없죠. 얘네처럼 우리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똑같은 물질들이 모여서 다른 성질을 갖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주기율표. 중학교에서도 이미 익숙히 듣고 올라왔을 겁니다. 자, 이 주기율표는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느냐?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라는 학자가 1869년에 만든 표입니다. 그 당시에 원소들의 가장 많이 안 학자가 멘델레예프였는데 이 원소들을 특징이 있을 건데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러 방법으로 이 원소들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멘델레예프는 이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가지더라는 거죠. 반복되는. 그래서 우리 원자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 그래서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으로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장점이죠. 이거는 주기성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게 됐는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이건 단점이 되겠죠. 또한 멘델레예프가 장점에 해당하는 건 요 원자량에는 분명히 다른 물질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거기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비워두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물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하여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가 계속 인정받는 이유는 당시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원소의 자리를 비워두고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예측한 그런 학자가 되겠고요. 그 비웠던 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자번호 32번을 보면 저마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마늄이라고 말하는 흔히 그 저마늄이 잠깐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 이 저마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발견된 원소입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었죠. 약간의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깨뜨리고 현재까지 쓰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모줄리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모줄리는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원자번호는 뭐야? 양성자수죠. 그래서 원자핵의 양성자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원자번호라고 했고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원자번호 요거죠. 요 앞에 원소 기호 앞에 요 흐리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트륨인데 여기 11 써 있습니다. 요 11이 원자번호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양성자수니까 나트륨은 양성자를 11개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모줄리가 만드는 주기율표는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 특징이 족이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나가죠.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족부터 18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기는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7주기까지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할까? 족에 있는 원소의 성질이 비슷할까 보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미 우리 성질 보면 여기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보다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 몇몇 원소의 공통점, 여러분 이 주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 주기들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족,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라는 거. 자, 교과서 31쪽에 보면 여기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확인 문제 있습니다.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갈까요? 1. 원소들을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표를 무엇이라는가 하는가. 우리 지금 배운 거죠.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2번 다음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해 보랍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보면 가운데 금속이네. 얘가 미색은 금속, 연두색은 얘는 비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금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책을 보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분해 보래. 주기율표를 보니까 주기율표의 왼쪽 많은 중앙과 왼쪽 부분 대부분 수소 하나만 빼고
전부 다 금속입니다. 금속. 오른쪽과 오른쪽 상단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비금속이 됩니다. 그 사이는 중금속이고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저기에 확인 문제에 써진 건 Mg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금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은 산소야. 산소는 비금속이죠. 산소는 비금속. 그 다음 헬륨은 비금속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Cu, 구리죠. 구리, 금속이죠. 다음은 칼륨, 금속입니다. 다음은 황, 비금속.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확인 문제는 금속과 비금속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2쪽이 됩니다. 요건 우리 다음에 배워야 되겠네요.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간단한 특징 정도만 알아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금속은 아까 이만큼 친 부분이죠. 특징이 열을 잘 전달합니다. 전기가 잘 통합니다. 금속들은 대부분 광택, 반짝반짝 광택을 가지고 있죠. 외부에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합니다. 막 두들겨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죠. 힘을 주면 그래서 얇게 펴지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인 상태로 얘네들은 있습니다. 고체 검은색이죠. 우리 대부분 검은색 다 고체입니다. 여기 하나 딱 수은, 그죠? 수은만 액체죠. 액체. 금속에서 수은은 액체, 수은만 액체. 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의 특징이었고요. 비금속의 특징,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색깔도 다양하네요. 그죠? 검은색 뭐였어요? 검은색은 고체이죠? 고체. 빨강색 아까 하나 있었죠? 액체. 파랑색 뭐예요? 기체. 보니까 기체가 가장 많죠. 그죠?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 항상 모든 과학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왜?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Br입니다. 브로민. 그래서 브로민은 액체고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소들의 주기성, 주기율표를 배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기준으로 만들었고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렇게 만들어진 주기율표에 세로줄은 족 1족부터 18족이 있고 같은 족의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주기 1주기부터 가로줄인데 1주기부터 7주기가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원격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